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현대해상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해상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험사이죠. 최근 은행, 증권, 보험, 즉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과 함께 상승 중에 있는데요.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이유에 대해서와 기업 밸류업 일정 함께 알아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대해상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대해상 같은 경우 손해보험사로 보험상품 판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주요 내용 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은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하고, 기업 가치 개선 우수 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결과 및 상장 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를 개선시킨다라는 정책이었었는데요. 이 세부 내용이 2월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사실 실망이 좀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세부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구체적 방안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다음 달인 5월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6월 중으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킨다라고 했었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약 1,600개에 해당하고 있는 전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은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그리고 연 1회 자율 공시하도록 하게끔 만들겠다는 건데요. 기업가치 개선 계획에는 총 6단계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답니다. 먼저 현황 진단, 그리고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평가, 소통, 이 6가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그리고 매년 우수기업에게 표창까지 준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기업들 공시는 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3분기에 밸류업 지수 개발이 완료가 되고, 공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라는 내용들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까지는 너무나 기나긴 시간이 걸린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기업 밸류업이 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기업 밸류업으로 상승했었던 저평가 종목들이 실망 매물을 상당히 뱉어냈었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 최상무 기재부 장관께서 이 워싱턴 기자 간담회에서 말씀을 해주신 게 있더라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밸류업을 변함없이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저평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말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인 오후에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앞당긴다라고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가 있고, 그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속도를 내면서 증시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반대는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들을 공약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좀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었고,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이 승리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기획재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은 세법 개정을 시켜야 하는데, 이 세법 개정 같은 경우 국회 동의, 즉 민주당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에서
투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된다면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렇다면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일단은 민주당도 이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이 개인 투자자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죠.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질지, 실제로 기업 밸류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이슈로 보이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일단 현대해상 같은 경우 아무래도 보험사이다 보니까 뭐 금융 테마 형성이라든가 보험 테마 형성, 뭐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을 작용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죠. 최근 2월부터 시작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을 이끌어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진 바가 있었죠.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 여러 개를 좀 그어놨는데,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얼마가 남지 않았죠. 일단 금일 흐름 같은 경우 지금 120일 이평선과 지금 481, 241 장기 이평선들을 좀 돌파해주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481 부근은 좀 돌파해주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적으로는 3일 이평선과 5일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좀 과거 차트를 보시자면은 지금 상당 부분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는데,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이 부분 좀 지지해주고 장기 이평선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또 다시금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뭐 기업 밸류업 정책이 무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망 매물이 또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런데 지금 지지 라인이 될 곳은 좀 여러 군데 보이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그래서 한 세 차례 정도 지지라인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마지막 지지라인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상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즉 증권, 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일으킬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대해상 같은 경우 지금 두 가지 박스권이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한 여기 있는 박스권과 다른 박스권은 2022년도부터 시작한 여기 박스권. 그래서 상승 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뭐 원금 보존 매물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 체크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해상 수급 한번 보시자면은 한 달 사이에 지금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세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보이고 있죠. 개인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강하기 때문에 아마 개인의 물량이 매도세로 전환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실망 매물이 될 가능성도 높겠고, 그런데 이 개인의 물량을 기관이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변경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금 상당 부분 상승을 할 길은 열릴 가능성이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